네, 오늘 여러분이 정말 만나고 싶어 하실 두 분을 빠르게 소개하고 시작을 좀 해볼게요. 두 분을 섭외하는 것만으로 토크 프로그램 완성됐다고 되게 자부하면서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 집의 윤가은 감독님, 윤희에게의 임내영 감독님 모셔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집 그리고 첫 번째 영화로 우리들이란 영화를 만든 윤가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라는 영화와 최근에 윤희에게라는 영화 이렇게 두 편을 연출한 임대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윤희에게와 우리 집을 개봉한 지 벌써 1년, 우리 집은 1년 하고는 반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지난 시간들을 복귀하는 게 마냥 쉬운 건 아니겠지만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연말에 이제 또 영화제에서 동료 영화인 분들을 만나면 항상 요즘 작업이 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지금 그때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글을 계속 써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비워지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직 교착 상태에 좀 빠져 있고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그냥 쓰레기같이 삽니다. 이러고. 저도 원래 쓰레기 투 삶을 이 영화를 좀 뒤늦게 시작한다고 이제 영화학교를 간 이후부터 내가 한 번도 뭔가 쉰 적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올해 처음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혼자 계속 이것을 합리화하면서 올해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로 집에 있었습니다. 생각하고 아침마다 산에 가고요. 뭐 그렇게 산 것 같아요. 일단 우리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모는 관객들과 영화계 평단에서 되게 좋은 평가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떴다고 하죠. 그 후에 변화들이 꽤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 내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변화들이 있으셨나요? 영화 개봉하고 나서 제작사분들 연락이 많이 왔는데요. 그냥 전 다 만났던 것 같아요. 다 만나고 어떤 걸 나한테 원하실까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좀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내가 다음 영화로는 손익을 넘기는 상업 영화를 해야 될까 그런 고민도 있었고 어떤 영화를 두 번째 영화를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제일 많았고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오히려 제가 좀 갈피를 못 잡고 이 얘기 듣고 저 얘기 들으면서 좀 되게 흔들렸던 시기, 혼란의 시기를 보내지 않았나 싶어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일까? 어떤 영화를 찍어야 될까라는 고민도 있지만 내가 과연 직업인으로서 영화 감독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되게 그 고민의 층위가 엄청 넓은 거죠. 그냥 단지 어떤 영화를 찍을까가 아니라 내가 이 직업을 가져야 할까? 라는 고민까지 그때 했었으니까. 그런데 또 제작사분들 만나서 막 왠지 저는 자신 있어요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약간 스스로 되게 모순을 많이 겪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윤가은 감독님도 많이 만나. 윤가은 감독님도 다 만나셨다고. 그게 연락이 이제 네. 한번 보시죠. 그러면 네 이렇게 그게 그렇게밖에 대답이 잘 안 나오고 저도 이상했어요. 그냥 왜 궁금해하시지? 나는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나오는 영화를 만들었고 보아하니 이런 영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일 텐데 왜 날 보자고 하실까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만나기도 했고 근데 저도 만나면서 오히려 안 하던 고민들을 갑자기 막 하면서 혼란스러워져가지고 이게 만나면 만날수록 약간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면서 이분들이 영화를 보시고 나를 되게 큰 사람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영화를 되게 막 이렇게 거대 예산이 들어가고 막 이런 배우들이 붙었을 때 막 진두지휘할 그럴 사람으로 보시는 건가? 이제 그러시진 않았을 텐데 그냥 이렇게 제안해 주시는 것들이나 이런 게 또 나를 왜 이렇게 과대평가하시지? 그렇게 막 이런저런 제안을 들으니까 제가 그거를 그 모든 제안을 할 수 있는 사람처럼 갑자기 헷갈렸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자신감이 높아졌다가 확 다운됐다가를 반복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정신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
이제 영화제 같은 데 갈 일 있거나 그러면은 선배 감독님들한테 엄청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거 두 번째 영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냥 모르는 감독님도 제가 좋아하는 감독이 있으면 그냥 가서 막 여쭤보고, 그러니까 정신이 완전 나간 거죠 그때는. 근데 이제 다들 빨리 만들려고만 하셔가지고 마치 다 짜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빨리 만들려고 하시니까, 그러면 빨리 만들면은 이 생각이 날아가려나? 제가 저한테 가장 좀 도움이 됐던 조언이, 그 한 감독님이 저한테 그냥 빨리 만들라고 하면서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안 바뀐다고 그냥 그 얘기를 툭 던지셨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뭐 첫 영화 만들었다고 내가 그렇게 뭐 주위에서 평가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내가 나를 제일 잘 아니까, 내 자신이 나를 아니까 그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거 만들어라, 이제 이런 식의 조언이었는데, 그게 저한테 되게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건 있었어요. 이게 어린이들이 나오고 막 이런저런 부침 속에서 회사 그 영화사가 저를 보호해 준 것도 있고, 누가 이거를 어떻게 해서 만들 수 있는 영화가 아닌 거예요. 너무 애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약간의 방관과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 것 속에 좀 자유롭게 만드는 게 있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예산의 제약이나 환경에 어쩔 수 없는 거는 저의 내공 때문에 안 되는 건 있지만, 해보고 싶은 거는 해본 거예요. 근데 그 느낌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큰데 가면은 저도 들으면은 엄청 흔들리고 막 이렇게 막 되게 또 강력한 말이 들어오면 따라가고 막 이런 스타일이라, 그렇게 가다가 삐끗하기 쉽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두 번째 영화도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나 더 해서 괜찮게 다들 보시면, 그럼 이런 시스템 내가 혼자 만들 때 자유롭고 좋으니까 이런 거를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나도 계속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러면 조금 더 작게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내 맘대로 할 수 있나, 이제 이런 고민도 같이 그때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감독으로서 첫 단추를 다시 깨고 싶다. 그러니까 제 작품 같이 일한 사람들이 있고 또 같이 일한 배우분들, 스태프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작품에 대해 어디 가서 나쁜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제 스스로 봤을 때 많이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좀 더 욕심을 가지고 찍을 걸, 그리고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개봉하고 나서 이제 알탕 영화라고 하잖아요. 흔히 남자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영화. 근데 이 영화도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였고 여성 캐릭터가 있긴 했지만 조력자에 머물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칭찬을 받긴 했는데, 그게 과연 그게 온당한 걸까 제 스스로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 풀지 못한 이 숙제를 좀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 내면의 어떤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그냥 첫 영화를 다시 찍자 이런 각오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휘둘리지 않고 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잘 해보고 싶다. 그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쓰게 됐죠. 어쨌든 두 분은 각자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두 번째 영화도 내 이야기로 해야겠다. 그러면 첫 번째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뭔가를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영화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10억도 너무 큰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돈에 대한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이건 손익을 넘겨야 다른 사람들한테 손해를 안 끼치는 일이니까. 사실 제가 이제 찍으려고 했던 것은, 저는 이제 영진이 돈과 부산영화제 돈 4억을 이제 지원을 받아서 그 지원금 4억으로 이걸 그냥 배경을 한국으로 바꿔서 이제 한국에서 좀 이렇게 해보려고 했어요. 그 규모로 크지 않게. 근데 이제 김희애 배우님이 이렇게 붙으시면서 규모가 커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기 투자 배급사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투자를 이렇게 더 받게 돼서 이제 더 올라가는 건 그렇고 10억 안에서 좀 끊고 싶었는데 사실 되게 되게 지난한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의도치 않게 확장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그러니까 4억, 5억 이 정도 버젯으로 한국에서 좀 작게 찍어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이야기들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한국에도 정말 많은 매력적인 배우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아름다운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저는 사실 되게 찍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구나.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걸 처음 경험해 본 건데 제가 되게 겁이 많은 사람이라 뭔가 약간 제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너무 불안하고 무섭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저의 의지와는 별개로 자기가 알아서 자기 몸을 이렇게 불려나가고 또 자기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역할은 이걸 통제하고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내 의지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좀 책임을 지자. 그러니까 뭐 물론 돈에 대한 책임일 수도 있고 또 배우분들이 절대 이 영화에서 뭐랄까 다른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소비되게 만들지 말자. 이런 그런 감독으로서의 책임감 그런 거를 좀 처음으로 좀 일하면서 제가 갖게 된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시작은 빨리 해야겠다고 생각했었고 마침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그 영화사 아토의 김재 대표님이랑 같이 이야기를 디벨롭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조금 센 소재였어요. 그리고 연령대도 중학생들이 나오는 거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된 이제 가정폭력이나 이런 조금 더 첨예하게 들어가야 되는 이슈들이 있어서 그거를 막 나름의 이제 조사를 하면서 시나리오 개발을 하다가 그게 이제 저도 영진이 그 지원을 받아서 3억 정도를 이제 받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시나리오 개발을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6개월이면 너무 이 이야기를 돌아보기 짧은데 그게 지원을 받았고 그 지원을 받고 나니까 너무 좋은데 마감이 생긴 거예요. 이 작품을 이제 완전히 다 만들어서 제출해야 되는 그 마감이 생겨서 이 첫 영화를 만들 때는 이제 그런 느낌은 별로 크게 못 받았는데 이제 확실한 마감 날짜가 생기니까 마음이 조금 거기서 더 조급해진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더 개발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러고 6개월을 그러니까 총 1년을 이제 그 시나리오에 매달려서 지원을 어느 정도 받았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 예산에 맞춘 수정과 동시에 이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고를 나름은 뽑아내려고 막 끝까지 갔는데 그것도 이제 마지막에 저는 왜 자꾸 그런 문제에 부딪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내가 연출할 수 있나에 또 부딪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제가 첫 영화를 찍어본 경험이 또 있어서 어린이 배우들을 만날 때 혹은 청소년 배우도 마찬가지인데 어디까지 내가 연출을 할 수 있지? 근데 그 배우들은 오롯이 제 책임 이게 기술이 막 있는 그 뛰어난 연기력이 입증된 성인 배우분들이랑 하는 게 아니라 오롯이 제 책임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연기를 책임질 수 있는 연기인가?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그럼 현장에서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다가 당시에 이제 미스백이란 영화 너무 잘 나왔다 이제 이런 소문도 들었고 소재적으로 좀 겹치거나 뭐 이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시나리오를 그냥 없겠다고 결정을 해버렸는데 이제 마감은 1년이 남은 상황.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다시 써야 되는 상황이 이제 된 거죠. 제가 스스로 자초했고 그거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저 이제 이야기 듣다가 좀 놀란 거는 저는 이건 정말 나중인데 제가 우리 집 다 이제 만들고 편집하면서 이 만월 들어가는 소식을 막 들으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님은 이제 품도 더 넓어지고 좋은 배우도 탁 붙어서 이렇게 뭔가 안정감 있게 슥슥 이렇게 가신다고 생각해서 근데 저는 오히려 그 기로에서 품이 작아지는 느낌을 제가 스스로 내가 날 그러니까 이야기도 축소하나? 뭐 왜냐면 그 전에 펼쳤던 나름 1년 개발했던 거는 조금 장르적이기도 하고 지금 해왔던 거보다 조금 더 나가서 해보고 싶은 거를 해보려고 애를 나름 쓴 건데 그거를 내가 두려워서 접나? 그래서 나는 더 계속 작은 얘기가 나쁘다는 건 전혀 아니고 작은 얘기를 했는데 또 하는 거를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눈치도 막 보게 되고 이제 뭔가 더 확장을 해야 영화사에도 그렇고 같이 하는 스태프들에게도 나한테도 좋은데 이게 확장이 나는 안 되고 축소되나 이런 두려움에 막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런 거를 물어보고 막 편집 감독님한테도 그랬는데 오히려 이렇게 원하지 않은데 확장을 하는 경험은 또 그건 그것대로 되게 무서우시겠다 싶은 생각이 지금 들기도 해가지고 근데 저는 오히려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를 하자로 다시 돌아와서 그 예전에 개발했던 시나리오가 완전 날아가진 않았어요. 거기서 이제 뭐 이것저것들을 가지고 와서 조금 더 자전적인 얘기를 해보자라고 이제 정리하는 기간이 있었고 다 이제 촬영에 들어갈 때는 사실은 그게 제일 걸렸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총 시나리오 개발을 1년 반 정도? 1년 반에서 2년 정도 한 건데 그게 저한테 되게 짧다고 느꼈나 봐요. 계속. 그래서 사실 촬영할 때 내내 고치고 막 밤새 고치고 다시 다음날 가고 막 그 스태프들한테 너무 미안한데 이제 보아하니 상황이 그러니 스태프들도 용인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막 이렇게 해서 약간 그런 게 제일 좀 고난을 이제 스스로 자초한 고난을 이제 열심히 넘으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좀 있어요. 뭐 사실 많이 울었죠. 뭐 많이 울었고 특히 이제 저는 이 영화의 감독으로서 사실 이 감독직을 좀 다른 감독에게 주는 게 어떠냐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사실 저도 겁이 되게 많아서 나중에 비판이 쏟아질 것도 무섭고 네 적임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계속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저 여성 감독님 이렇게 좀 알아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작사 투자사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감독한테 뭐 이렇게 뭔가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들 현장은 항상 힘들고 너무 처참하고 생각 이상으로 항상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저는 정말 안 좋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상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부정적으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대비를 많이 해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큰 일이 뭔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저도 현장에서 시나리오를 뭐 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면서 새벽 5시까지 글 쓰고 다음날 7시에 촬영을 가고 그날 회의하고 또 들어와서 새벽에 뭐 글 써가지고 5시까지 또 쓰고 30분씩 그렇게 일주일 동안 지내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난 왜 이렇게 불행하지? 그리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때. 새벽 3시쯤에 저희 휴게 공간이 있었는데 그 일본 조감독님이 거기 앉아가지고 내일 모레 일정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약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이제 나와가지고 호텔에서 나와서 편의점에 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항상 와인이 맛있는 거 오타루 와인이 되게 맛있었는데 그거를 사러 가다가 그냥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네, 이게 당연히 다들 겪어야 되는 겪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 저한테는 영화가 뭐 이렇게 엎어질 수도 있는 뭐 사실 그런 위기였었기 때문에 스태프들한테 왠지 사기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내일 모레 촬영을 못 할 수도 있고 엎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하고 나를 믿어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저한테 이렇게 몰려왔던 순간이 있었어요. 네. 두 번째 영화 특히 현장을 겪으면서 프리 때도 그랬지만 첫 번째 영화를 쉽게 찍은 걸까? 뭐 이렇게 생각을 돌이켜서 하게 될 만큼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저희도 뭐 이제 그 별의별 게 다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인데다가 정말 그 예상치 못한 변수라는 게 정말 생기더라고요. 어쩌면 천정아 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렇게 큰 사고 없이, 그러니까 부상을 당해도 제가 당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가락이 부러져서 현장에서 제가 깁스하고 다니고 이런 건 오히려 괜찮아요. 그거는 제가 그냥 감당하니까 괜찮은데 저는 막 진짜 뭐 프리 때도 이제 그 프리 내내 이제 그 시나리오의 확신을 내가 가져야 그 같이 하는 스태프들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사기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 시나리오 보고 이거 보고 그냥 같이 했던 그 정으로 다 뭉쳐서 같이 해주고 있는데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찾아야 되지, 막 이거 때문에 받으면서 동시에 막 배우 끝까지 안 구해주는 배우도 막 있었고 막 그래가지고 프리는 뭐 어떻게 해서 들어가야지 했는데 이제 2018년 여름이 정말 사상 초유의 더위가 찾아와가지고 그 약간 현장 운행을 거의 못할 이 정도면 촬영을 하면 안 되는 식의 더위가 찾아왔고 이거를 어떻게 잘해야지 막 이런 스트레스 받고 있는 초반에 2회차인가 3회차에 배우가 너무 큰 부상을 주연 배우가 무릎이 다 까져서 이게 다 나가는 어린아이인데 6학년밖에 안 된 친구인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촬영을 완주할 수 있나? 부터 시작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자라나는 어린 친구를 데리고, 이 친구도 이 40회차를 저희 40회차 계획이었는데 완주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일 텐데 부상까지 당했고, 배우한테는 최선을 다해서 쉬고 싶으면 쉬자, 너 무조건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편에서는 내가 어떡하지 막 이제 그런 저를 대표님이 좀 많이 잡아주셨고,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뭐 더위 지나가니까 막 그 태풍이 막 오고 태풍 지나가니까 막 하여튼 뭐 별의별 게 다 있었어요. 이렇게 많이 뭐가 오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제가 삼재였더라고요. 나중에 저 막 점도 보러 가고 이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첫 영화에 사람들이 되게 뭔지 모를 거를 많이 찾아주시고 좋아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일도 너무 많이 생긴 데다가 뭐 시나리오도 뭐 이런저런 나의 고민이 있는데 이게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또 그런 스트레스를 제가 저한테 막 주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못 견디고 집에 있다가 이제 저희 엄마 집으로 짐을 싸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제가 제 머릿속에서는 첫 영화 만들 때까지 이제 엄마 집 같이 살았는데 첫 영화 개봉하기 전에 독립했어요. 좀 늦게 독립을 한 거죠. 그래서 독립하면서 엄마 이제 내가 알아서 앞으로 잘 살아보겠습니다. 뭐 그 이제 머릿속에서는 되게 멋있는 직업 감독이 된 것을 막 상상하면서 혼자 현장까지 차 끌고 가고 막 이제 이런 상상을 했는데 차는커녕 이제 차도 없었고, 심지어 뭐 엄마 집을 기어 들어가가지고 엄마 정말 죄송한데 저 빨래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먹고 자면서 현장을 출근했고, 이제 어느 날 그것도 이제 벌써 30 몇 회 차예요. 이제 지방 촬영만 막 남았을 텐데 내일 지방 촬영인데 막 지방에서 소화할 수 있는 회차가 며칠 없는데 비가 오네 마네 해서 이걸 찍네 마네 막 이런 스케줄 때문에 밤새 고민할 때인데 제가 새벽 그때 한 2, 3시에 그 연출할 거를 내 시나리오를 막 고쳐가면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한데 고쳐야 되고 그리고 이걸 기다리는 스태프들이 있고, 그 와중에도 미술팀원 나한테 문자로 전화 와서 감독님 뭐 이거 컨펌 어떻게 뭐 이런 거를 또 해주는 스태프들이 있고 막, 그러니까 난 잠도 못 자죠. 이렇게까지 다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정말 소리 없이 왜 그랬냐면 눈물이 뚝뚝 여기 막 번질 정도로. 근데 이제 어머님이 그걸 듣고 나오셔가지고 너무 큰 딸이 집으로 피신해 와서 야 감독인데 저기 현장 나가면 감독하는 애인데 막 그 눈물을 막 흘리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너무 저를 그 초등학교 자녀 바라보듯이 너 괜찮니?
내일 안 나가면 안 돼, 이런 식, 내일 결석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여쭤보시더라고요. 두 번째 개봉하면서는 또 어떠셨는지. 아무래도 그 손익분기를 넘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 네, 이런 거에 좀 많이 시달렸던 것 같아요. 당시에 겨울왕국과 블랙머니가 있었고, 근데 이제 극장수를 많이 못 얻었어요. 근데 그것의 원인을 저에게로 수렴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조금 더 잘 재밌게 만들었으면 어땠어. 이렇게 그런 시간을 좀 많이 보낸 것 같아요. 그게 어쨌든 그 남의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손익분기를 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전 한 번도 제 영화가 손익분기를 넘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는 좀 어떻게 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된 것에 대한 되게 큰 이렇게 뭐랄까요, 마음의 짐처럼 계속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훌륭한 영화를 만드시면 소액분기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저도 그 극장 수익, 그 극장 스코어가 뭔가 그냥 확 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극장 스코어는 항상 못 넘었어서 뭐 이렇게 나중에 뭐 수익이 좀 생기긴 했지만, 근데 저는 한편으로 그 영화를 개봉하기까지가 너무 그 고난이 많았어서 되게 겁을 많이 먹고 개봉을 했던 것 같아. 이번에 그 첫 영화 때보다 더 긴장되고 공포 속에서 막 악몽도 계속 꾸고 사람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볼까 싫어 막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첫 영화 때는 아예 그냥 무지한 상태였고 두 번째 영화 개봉할 때는 제 스스로 아예 싫어할 거야, 이거 사람들이 안 좋아할 거야, 이렇게 막 저를 이렇게 막 밑으로 막 박아서 막 시작하는 그런 기분이었는데, 사실은 이후에 이 영화를 좋아해서 이 영화를 마케팅 하겠다고 같이 붙어준 그 팀들이 이 영화를 막 이렇게 사랑해 주는 거예요. 막 이걸 장점을 막 찾아주고 하면서 오히려 그런 게 오히려 저한테 진짜 치유받는 느낌으로, 그 팀 덕분에 어쨌든 개봉하고 나서도 관객분들 만날 때도 좋아해 주시는 분들 한두 분씩 이제 이야기 듣거나 할 때 되게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들리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막 칭찬해 주시고 이런 것들은 아이고 너무 과대평가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 저를 못 보시는 거고 이게 너무 단점을 못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는데, 이 두 번째 영화 개봉하고 나서 제가 너무 쫄아 있는 상황이어서 그랬는지 칭찬 막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게 어떻게 그런 거를 찾으실까 막 이런 게 너무 고맙기도 하고 좀 다른 경험이었어요, 개봉 자체는. 네, 개봉 후에 관객분들, 특히 이제 영화를 애호해 주시는 관객분들을 만나는 것이 이렇게 처음 또 영화 찍으면서 경험해 보는 거였는데, 그게 되게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결국에는 이 영화를 이렇게 특별히 애호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 저는 되게 뭐랄까, 제 존재가 누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영화에서 L 커뮤니티에서의 어떤 반응 이런 게 조금 뭐랄까, 이 영화는 무조건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렇게 뭐 질적으로 잘 만드는 걸 떠나서 좀 그런 이제 뭐랄까, L 커뮤니티에서 환영을 받을 때, 그럴 때 좀 물론 이제 영화에 대한 해석은 다 다르고 비판도 있었지만 그렇게 환영받을 때 가장 기쁘고, 네, 이 영화를 만든 어떤 소기의 그 목적이 달성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네. 지금의 내가 그 당시 정말 힘들었던 두 번째 영화 할 때 힘들었던 순간에 나에게 뭐 해주고 싶은 얘기가 저는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가 그렇게 갈아놓고 있지만 그리고 내일 이 영화가 엎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어쨌든 이 영화는 완성이 되고
개봉도 하게 될 거야. 이 말이 그 누군가가 미래에 제가 그때로 가서 이 얘기를 저한테 해줬다면 아마 그렇게 힘들어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욕을 많이 먹지도 않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두려워하지 마. 거의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완주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그때 진짜 완주를 할 수 있나가 차라리 끝까지 갈 수 있나가 그게 전혀 안 잡히던 때여가지고 그런 얘기 좀 해주고 싶다는 생각했었고, 그리고 지금 그냥 그 질문 듣고 진짜 많이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현장에서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스스로 그 생각 진짜 많이 하는데 현장에서 못 즐기겠더라고요.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근데 지금 이렇게 영화를 이게 완주가 되든 안 되든 현장에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행운이고 축복받은 건데 그걸로 오늘 하루를 그냥 살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영화는 돌파라면 두 번째 영화는 갈아 넣는 거다 라는 표현을 이거 확 느껴지시죠? 뭐가 다를까요? 태도를 그렇게 크게 달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감독님들이 다 그러신 것 같고, 큰 차이, 이제 감독으로서 제가 느꼈던 것은 조금 이 일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책임감이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 그것을 점점 더 크게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돈이 더 붙으면 그만큼 더 책임감이 생기는 거고. 저도 사실 그걸 제일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영화 하면서 혼자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좋긴 하지만, 그러니까 되게 기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영화 진짜 혼자 못해서 기대야 되고 의지해야지만 풀리는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많이 못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두 번째 영화 하면서 사실 그걸 진짜 많이 배운 것 같고, 감독님 말씀처럼. 그리고 이게 항상 느끼는 건데 적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적이 외부에 있지 않더라고요. 내 안에 늘 나랑 싸우는 기분인데 이게 싸워야 될지 얘를 잘 타일러서 앞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이제 그런 생각들을 제일 많이 하고 있고, 이게 변명거리로 삼자면 밖에 있는 것들이 다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했고 하게 되는데 그거를 결국 결정하는 사람이 나라 어떤 순간에 갈지 멈출지도 결정해야 되고, 뭐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뭐 아주 미세한 것부터 크게는 이 프로젝트까지도. 그래서 내가 나를 잘 돌아봐야겠고 내가 뭘 할 수 있고 뭘 하고 싶고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그냥 그런 내가 나를 좀 더 돌보지 않으면 누구도 돌볼 수 없는 상태가 되겠구나. 요새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돌파라면 두 번째가 돌파 플러스 가라. 근데 사실은 다 감독님들 많으시겠지만 그거 좋아서 영화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엄밀히 생각하면 즐기고 있는 건데 즐기는 걸 내가 모르나 싶을 때도 있어요. 저도 즐기고 싶은데 사실 근데 지나보고 보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즐기고 있었지 않았을까 속으로는. 네, 그렇게 이게 기억이 미화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영화를 준비하고 계신 장편 영화를 준비하고 계신 감독님들에게 한 말씀, 먼저 경험한 입장에서 이야기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그 얘기 듣고 자리를 한번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동료로서 존경심을 담아 힘내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다 저이기 때문에. 저 혼자 그렇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제목이 못 돼서 그런 훌륭한 카리스마 있고 시원시원하고 어떤 것을 정확할 때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배짱도 없고, 나는 그래서 이렇게 나는 힘들고 내가 적성이 너무 안 맞아 이렇게 생각 정말 많이 지금도 하고 있고, 외롭고 뭐 힘들고 뭐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거는
다른 분들 다 잘하시는 것 같아서 차마 얘기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노련하게 너무나 좋은 영화를 만드시는데 근데 저분도 전전긍긍 하셨구나, 저분도 외로우셨구나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들 그렇게 영화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이 요동치는 것도 괜찮은 거구나 이런 생각도 그냥 들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거 괜찮은 거라고 제가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해주려고 하고 있어서 힘드신 분이 있으면 괜찮다고 얘기하시면 좋겠고 서로 많이 나누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진짜 많이 하고 상담도 받으시면 좋겠고. 저도 일부러 요즘에 동료 감독님들 이렇게 막 찾아다니면서 일부러 그분이 겪었던 뭐 가장 최악의 뭐 불행한 일들을 들으면서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그런 시간을 되게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동료 감독님들끼리 뭔가 위안이 되는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네, 공감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런 시간이 이번에 된 것 같고요. 저도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